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죠. 제가 오늘 책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원래 촬영하는 2층까지 막 다 가지고 가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1층에 내려와 있습니다.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소개해 드릴 거냐? 제가 최근에 산 책이랑 받은 책들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책들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의 의무 없이 선물 받은 책들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만한 책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미즈무라 미나의 장편 소설이고요.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복복서가에서 나온 책이에요. 주인공은 미스키라는 인물인데요. 이 미스키가 사정이 좀 안 좋아요. 일단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돌봄 노동을 거의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있긴 한데 언니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돌봄 노동을 미스키만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미스키가 이 어머니를 다 돌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허영이 있고 사치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미스키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미스키는 현재 자기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막 알게 된 참이라서 더 힘들고요. 책 뒤에 보면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거든요. 엄마, 대체 언제 죽어줄 거야? 라는 이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미스키의 마음을 참 잘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죽음을 곁에서 지키면서도 그 자체가 너무 지쳐서 엄마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탐탁지 않고, 이런 미스키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이 정중앙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스키의 돌봄 노동, 그리고 이 집안의 과거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고요. 2부는 그 이후에 남겨진 미스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2부 읽고 있는데 1부도 진짜 재밌었지만 2부에서 다루는 미스키의 삶도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진짜 몇십 페이지씩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책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책은요, 유지연 작가님의 책입니다. 서울 라이프스타일 기획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소개받았을 때 너무 흥미로워서 선물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책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 내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들 있죠. 혹은 장소들,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지금 최고의 플레이어들의 반짝이는 영감과 일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큰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브랜드와 이 공간을 가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어떤 핫플레이스, 핫한 브랜드 이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들이 건드리는 인간의 마음이랄까요? 욕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잘 녹아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꼭 읽어보고 싶어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브랜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욱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봅니다. 서울 라이프스타일 기획자들이라는 책이고요. 책사람집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제가 받은 책은 홍종원 작가님의 처방전 없음입니다. 이 책은 나올 때부터 제가 좀 궁금했던 책인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 질병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분이 의사신데 자꾸 그 병원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을에 가서 마을 의원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집회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환자의 진짜 삶은 병원 바깥에 있다. 그래서 작가도 이 병원 바깥에 계속 눈길을 돌리는 거죠. 아픈 이들이 놓여있는 환경과 맥락까지 살필 수 있도록이요. 이 의료와 진료에서 맥락과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전에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많이 읽어본 바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도 더 큰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얼른 읽어볼 생각이에요. 읽고 나면 또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릴게요. 홍정원 작가님의 처방전 없음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조만간 광고할 책인데요. 그 광고와는 별개로 너무 흥미로운 책이라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님 신작입니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제가 이 책 처음에 딱 소개받았을 때 유시민 작가님이 과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고? 라는 호기심이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인문과학 교양 서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차랑 간단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교양과학서는 아니고요. 다만 이 문과형 인간인 류시민 선생님이 과학이란 것들을 접할 때 어떤 식으로 접해왔는가?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뒤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학 공부로 길어올린 생명과 우주에 관한 진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 과학의 사유와 인문학의 성찰이 함께하는 지적 여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과연 이 인문학에 넓고 깊게 통달해 있는 류시민 작가님이 과학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서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책이에요. 조만간 아주 꼼꼼히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민 작가님의 신작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받은 책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제가 2층에 오늘 올라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바로 토지 세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힘들게 들어 올렸잖아요. 10권? 그런데 잠깐 여기 이렇게 10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세트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을 최근에 받았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들고 계속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무릎에 이렇게 좀 내려놓을게요. 토지가 출간이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내용 중에서도 개정을 몇 가지 거쳐서 이렇게 세트로 출간이 된 거예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산맥의 느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하나만 뽑아서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쪽에도 유려한 산맥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책의 문장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10년 만에 개정 심판으로 이렇게 나온 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서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토지를 한번 오디오북이랑 같이 읽다가 2권 들어갈 때쯤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겹치면서 접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번 실패를 한 거죠. 토지가 되게 어렵거나 재미없지도 않았는데 워낙 길다 보니까 그 호흡을 계속 유지를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선물을 받은 김에 예쁜 버전으로 받은 김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멋진 버전이 눈에 계속 보이면 저도 읽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을 받아서 토지 언젠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무거운 책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산 책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책을 꽤 많이 샀거든요. 사실 저번 주에 국제도서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도서전에서 사고 싶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목록도 정리를 좀 해가고 되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부스를 구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서 진이 쏙 빠져가지고 들어간 지 30분 만에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책 아무것도 못 사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번 도서전이 개막 때부터 굉장히 잡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쉬운 경험이었어서 집에 오자마자 제가 사고 싶었던 책들을 그냥 인터넷으로 질러버렸습니다. 네, 어차피 도서전에 가서 쓰려고 그 예산을 빼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인터넷 서점에서 사용했네요. 그래서 그 책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소설이죠. 저는 옥타비아 버틀러의 책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대표작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보았고요. SF 소설인데 젠더와 인간의 딜레마를 또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 같이 여겨졌던 SF 문학에서 정말 한 획을 그으면서 등장한 작가라고 하거든요. 이 킨이라는 소설도 그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엘리자베스 문의 잔류인구 너무 재밌게 읽고 나서 SF에 완전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쇼핑 목록에 SF가 좀 있어요. 그 중에 첫 책으로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을 쇼핑할 때 내용을 막 자세하게 알아보고 쇼핑하지 않아요. 보통은 작가 이름이랑 대략적인 주제만 보고 책을 구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정보를 얻어가시기보다는 제가 저런 거를 샀구나 구경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마침 똑같은 SF 장르의 책이 밑에 있네요. 내가 행복한 이유이고요. 그렉 이건의 책입니다. 그렉 이건이
테드 창과 양대 산맥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라고 해요. 근데 테드 창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에 비해서 그렉 이건은 조금 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그렉 이건의 책이 너무너무 기발하고 좀 놀랍고 너무너무 흥미롭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해봤고, 요거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렉 이건의 여러 편의 단편을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겨울님이 리뷰한 걸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렉 이건이 어떤 좀 기발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알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렉 이건의 내가 행복한 이유 또 구매 목록으로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참다가 이제야 사네요. 아니 에르노의 젊은 남자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에르노가 이제 50대 때 굉장히 젊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아니 에르노의 기존 작품들처럼 길이는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아니 에르노를 사랑하는 독자로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이전의 책들, 사건이라든지 세월과 어느 정도 또 연결성이 있대요. 그 점도 흥미로웠고, 저는 특히 아니 에르노가 사랑에 관해서 쓰는 문장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고, 제가 이거 구매하면서 굿즈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 방송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굿즈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굿즈에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이 책 구매하니까 이렇게 아니 에르노라고 써진 에코백을 굿즈로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색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녹색이고, 또 이렇게 아니 에르노라고 글자가 써져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아니 에르노 덕후로서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코백을 사서 앞으로 잘 들고 다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굿즈도 잠깐 이렇게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은 손화신 작가의 에세이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타고 다닐 걸입니다. 이 책은 운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정글 같은 도로 위에서 초보 시절부터 능숙한 운전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사연이 되게 재미있어요. 제 절친한 친구가 면허는 일찍 땄지만 장롱 면허고, 저는 최근에야 면허를 땄는데도 아직 한 번도 혼자 운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우리 운전을 해서 좀 한적한 교회로 가서 같이 이 책을 읽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제가 달마다 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번 달 책으로 또 이 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갑자기 저한테 이 책을 막 권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각오로 지금 이 책을 구매를 해놨습니다. 바로 내일 제 친구랑 차 운전해서 카페 찾아가서 이 책 읽을 생각이거든요. 얼른 재미있게 읽고 이번 달 월말 정산에 바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화신 작가의 에세이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타고 다닐 걸이었습니다.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님의 연작소설집이고요. 한밤의 시간표입니다. 아, 표지 진짜 이쁘죠? 저번에 저주토끼도 표지 진짜 이뻤는데 이번 것도 장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진짜 괴담집, 호러 소설집이라고 해요. 어떤 물건에 얽힌 이런 괴담들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물건과 금기들,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름에 좀 서늘하게 읽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호기롭게 주문을 했지만 저는 무서운 이야기도 무서운 영화도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요거 읽어도 되나, 나 너무 무서워서 잠 못 자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정보라 작가님이 그 무섭고 괴기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따뜻함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진짜 더울 때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정보라 작가님의 한밤의 시간표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또 다른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 미치코 가쿠타니의 책이고요. 서평가의 독서법입니다. 이 책은 제가 나왔을 때부터 진짜 계속 눈독 들이고 있던 책인데 이제야 구매를 했어요. 말 그대로 책 읽기에 대한 책이고 서평이 쓰여져 있는 책인데, 이 책에 서평이 99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전 소설들에 대한 이 작가의 단상들,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다음 달부터 고전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서평을 읽는 게 그 강의에도 도움이 될 거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읽어보려고 구매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안에 목차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목차가 들어있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전체주의의 기원, 시녀 이야기, 픽션들, 퀘스트 아주 여러 책에 대한 서평이 실려 있는 책입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이 책 통해서 많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서평가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입니다. 요거 제가 이제 곧 할 강연에서 다룰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좀 해놨어요. 이 책은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흑인 노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흑인 여성이 노예라는 이런 지위를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딸을 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같은 노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꺼려지는, 핍박받는 존재가 돼요. 그런 복잡한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강의 전에 다시 읽어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책은 많은 분들이 같이 읽어보셨으면 해요.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은 이렇게 7권이네요. 7권 모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좀 의욕이 없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좀 미루고 있거든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일을 쳐내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도 책 읽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책이나 읽으면서 며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책의 재미를 계속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책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흥미로운 책이 있다면 한번 온라인 서점에서 더 알아보시고 구매해서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독서에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얼른 잘 읽어보고 자세하게 리뷰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다소 생소한 배경에서 다소 정신이 없이 진행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